안녕하세요. 맛집표정외과 서혜선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싸나운 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고양이상이다. 그래서 고양이상을 강아지상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인상이 좀 세련됐고 아니면 매서우면은 고양이상이고 약간 부드러우면 그냥 강아지상이다라는 우리 주관적인 기준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수술을 만약에 싸나운 고양이상인데 나는 강아지상으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고양이상의 대표적인 얼굴하고 강아지상의 대표적인 얼굴 좀 찾아봐야겠죠. 사진을 보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의 보면 차이를 보면 아주 극명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 눈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형을 봤을 때 고양이상인 분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얼굴이 약간 좀 갸름하고 달걀형에 가깝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얼굴형 자체가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봤을 때를 보면은 약간 눈꼬리가 좀 화장을 이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앞꼬리부에 비해서 뒷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눈폭이 좀 짧죠. 그러니까 약간 좀 좁은데 올라가 있으니까 약간 매섭다는 느낌을 동시에 받으면서 고양이와 같은 올라간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게 좀 있죠.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 먼저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강아지상을 보면은 일단은 그런 고양이상인 분들에 비해서 얼굴형 자체가 약간 둥글둥글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눈꼬리 자체가 약간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꼬리하고 뒷꼬리를 보면은 거의 수평을 이루던지 아니면은 그 수평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죠. 고양이상의 경우에는 앞꼬리하고 뒷꼬리를 보면은 수평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있으면서 뒤에 결막 부분이 조금 덮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앞꼬리예요. 앞꼬리를 보시면은 이 고양이상이신 분들은 앞이 약간 좀 이렇게 뾰족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나가 있는데 강아지상이신 분들은 앞꼬리도 둥글둥글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라운드하죠. 이런 차이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의 수직 길이, 이걸 보면은 조금 더 크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분 사진들 갖고서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내기에는 솔직히 어렵고, 고양이상을 가지신 분들의 사진을 같이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 얼굴형 자체가 날카로워요. 갸름하고, 또 하나 특징은 보시면은 앞꼬리가 뾰족하죠. 그리고 앞꼬리하고 뒷꼬리를 연결된 선이 이렇게 평행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날카롭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총괄적으로 고양이상에 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상의 특징인 분들의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얼굴이 약간 둥글둥글 하시고 되게 순해 보이시고, 물론 갸름하고 얼굴이 너무 작으시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날카로운 윤곽선들이 드러나지 않고 여기 눈꼬리 자체가 막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 있진 않죠. 그리고 앞머리 모양이 아까 그분들에 비해서는 막 엄청나게 날카롭게 빠져 있는 건 아니죠. 강아지상이신 분들도 눈꼬리가 올라가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눈꼬리 자체가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강아지다 아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얼굴이 둥글둥글 하시고 순한 이상을 일단 받고, 그게 일단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강아지상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극명하게 강아지상의 눈의 매력을 보이시는 게 어느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웃음을 지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웃으실 때 눈꼬리가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딱 웃음을 지으시거든요. 물론 당연히 웃으면은 고양이 눈이든 강아지 눈이든 간에 웃으면 당연히 눈꼬리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런 강아지상이신 분들이 웃으실 때 더 많이 특히 내려가면서 그 매력을 더 뽐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문의를 주신 분들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저희 왼쪽에 계신 분은 올해 이제 20살이 되세요. 고민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답답하고 남성 같고 싸납다, 심지어는 뭐 음침해 보인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되게 이쁘신 눈이에요. 좀 답답하고 싸납다, 이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30대 여성분이신데 예전에 메모를 하셨어요. 그때 메모를 하셨을 때 어떤 이미지로 하시길 원했냐면은 고양이상의 이미지가 이뻐서 고양이상의 이미지로 메모를 하셨대요. 그런 이미지를 내시기 위해서 앞머리가 조금 더 적고 뒷머리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라인을 조금 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고양이상이 이뻤는데 지금 해보고 나니까 너무 싸납고 매서운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순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각각 원하시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죠. 각각 눈을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고양이상의 특징을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앞꼬리가 이렇게 뾰족해요. 문고주는 거의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앞꼬리가 되어 있죠. 누워도 웬만큼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꼬리에 비해서 뒷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똑같죠? 뒷꼬리가 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제가 얼굴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얼굴형 자체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타입은 아니세요. 약간 갸름하고 얄쌍한 스타일이신 거죠. 그리고 두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저처럼 꺼진 눈이 아니라 약간 눈이 튀어나와 있으세요. 약간 돌출 눈이신 거죠. 고양이상이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돌출, 앞머리가 뾰족하고 뒷꼬리가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내 인상이 싸납다고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약간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쌍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쌍꺼풀 수술을 아주 얇게라도 잡게 되면은 내 이미지가 더 세지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얘가 지금 이분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분이 고양이상을 원하셔가지고 쌍수를 잡으셨잖아요. 매몰로 잡으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두건 라인 아니거든요. 이분 감으신 사진 보면은 지금 쌍꺼풀 라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선 위주로 쌍꺼풀 라인이 나가고 있지 절대로 이거보다 높게 잡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아래로 잡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몽고주름 라인에 잡았죠. 인아웃 아니면 인이에요. 그리고 앞머리가 덮인 거를 보면은 이게 거의 안 보이죠. 속상과 같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하셨던 고민이 맞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쌍수를 두껍게 잡는다면 당연히 싸납고 매섭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사이 거리도 되게 짧아지겠죠. 이분이 쌍수를 만약에 인아웃 정도만 잡아도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되게 매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쌍수를 잡더라도 그냥 속쌍 정도, 인아웃도 아니고 속쌍 정도, 보통 남성분들이 잡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한 3.5에서 5mm 사이, 그 정도 되는 라인을 속상을 얇게 잡아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싫으면은 잡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피부를 걷어내지 않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피부가 계속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이면서 검은 동자를 가리면서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 눈상이신 분들은 약간 수직기가 커요. 그리고 이게 계속 덮여내리면서 좁아지면은 내 동공의 위쪽 부분을 이렇게 피부가 가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상이 또 싸납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걷어내긴 걷어내야 되는데 두껍게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원하실 때는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하신 라인의 높이를 택해라. 아까 얘기했지만 한 3.5에서 한 5mm 정도 사이 정도 되는 높이, 얇은 속상이죠. 그러니까 이 속눈썹만 살짝 보일 정도로 그 정도까지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꼭 항상 하는 질문이 그럼 이마거상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마거상 도움 되죠. 도움 돼요. 여기 눈썹을 한 4, 5mm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는데 지금 나이도 20대인데 이마거상 하는 건 조금 비추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라인 살짝 잡아주는 것도 한번 고려할 법만 하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 부드러운 인상을 잡기 위해서 라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뭐 눈매 교정을 해야 되나, 쌍수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눈매 교정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눈매 교정 하시면 더 싸나워져요. 그리고 라인을 잡는 거, 여기서 더 라인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걸 더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도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라인이 두꺼워지면은 더 매섭고 싸나운 인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분은 결국 라인에서 해야 될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전에 매몰을 하셨다면은 매몰 실을 좀 풀어가지고 끝라인 위주로만 좀 살짝 낮추는 거, 요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인상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앞팀 복원을 할까요? 여기를 복원할 수 있겠죠. 복원해가지고 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라운드하게. 이거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정상적인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나쁘게 얘기하면 날카롭게, 좋게 얘기하면 시원하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를 일부러 복원을 해가지고 막는 거는 정말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되게 이쁜 눈이에요. 이쁜 눈인데 좀 더 이뻐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쁜 나의 스타일을 막으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복원해야 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뒷밑팀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강아지상의 눈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이 있고 고양이상의 눈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눈꼬리가 내려가신 분이 있어요. 뒷밑트임을 한다고 해서
고양이상이 강아지상으로 100%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무리한 뒷미팀들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이미지를 약간 좀 순하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의 구조 내에서 낮춰서 약간의 도움을 준다. 그 개념인 거지. 뒷미팅을 해가지고 이 눈을 강아지상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이랑 여기 사이랑 간격이 딱 붙어 있고 이 눈꼬리 요 사이에 있는 결막이 보이는 것도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낮춰서 잡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들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눈의 높낮이가 달라요. 눈꼬리 위치도 다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수평으로 가다가 끝에만 살짝 올라간 타입이고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타입이에요. 이쪽 안구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이거를 통해서 양쪽의 대칭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양쪽의 대칭을 맞추려고 내가 무리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느낌이 되거든요. 오히려 더 싸나워져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줘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보다 더 조금 더 있는 돌출안이시거든요. 눈에 힘을 주고 뜨신 것도 있겠지만 삼배간이잖아요. 이 삼배간이신 분들 꽤 많으실걸요. 여기서 뒷미팀 잘못하면은 이 삼배간 더 심해져요. 이렇게 돌출안이 심하신 분들은 뒷미팀 잘못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여기 바람 들어와가지고 눈이 시려요.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부분만 살짝만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분보다 양이 더 적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내 눈은 안 되는 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려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수술하기 너무 편하죠. 그냥 내가 확실하게 낮춰주세요 하면은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쭉 짠 다음에 요거 뼈 다 박리하고 여기 인대 끊고 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고정시키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붉은 조직이 다 튀어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눈만으로 내 인상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이라는 것도 작용하고 코도 작용하고 광대도 작용하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살짝살짝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얼굴형이라든지 나머지들도 내 인상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눈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범위까지 무리하게 수술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